화려한 빛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하얼빈 빙설 축제. 그 다채로운 빛깔의 얼음 왕국은 혹한의 추위도 잊게 만든다. 중국에서 최강의 한파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중국 최북단 헤이룽강 강변마을에서 설을 맞이하는 정겨운 풍경을 만난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마을에서의 풍성한 설 만찬까지.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의 국경마을로 설을 맞이하러 떠나보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 도착했다. 헤이룽장성의 성도이자 인구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하얼빈. 하얼빈을 품고 있는 헤이룽장성은 최북단에 위치해 중국에서도 가장 춥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얼빈의 중심가 중앙대가를 찾았다. 하얼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만큼 추운 날에도 거리가 북적인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얼음 조각들. 거리에 전시돼 있지만 그 정교함이 미술관 작품을 방불케 한다. 이 정교한 얼음 조각들은 한겨울이 되면 영하 수십 도를 밑도는 기온 덕분에 겨우내 녹지 않고 거리를 장식한다. 중앙대가를 지나 숭화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길이가 약 2,000km에 달하는 숭화강.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설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백두산에서 발원해 흐르는 강이다. 타이어를 한가득 달고 유유히 지나가는 차량. 하얼빈의 혹독한 추위에 그만큼 강이 두껍게 얼어붙었다. 시민들의 놀이터가 된 숭화강. 추운 날씨에도 눈썰매를 즐기러 온 어린이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얼음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미니 탱크. 간단하게 언 만큼 얼음 위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 제자리 돌기 묘기까지 선보이는 한 친구. 그야말로 겨울 스포츠의 천국이다. 주인과 함께 신나게 뛰어오는 썰매견. 원래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썰매를 끌던 멜러뮤트는 힘도 무척 세다. 이곳에서 대썰매 체험은 하얼빈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란다. 这个能拉多少斤？这个锅？它可有劲儿了400多斤，30没有。一会儿出来给你玩啊，一会儿出来给你玩。4个呀。走啊！ 강 한쪽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한창이다. 하얼빈에서 아이스하키는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스포츠로 꼽히는 종목이다. 사방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펜스 삼아 헉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진다.
격렬했던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서는 사람들. 그런데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您今年是高寿，完了做这个叫什么冰球运动多少年了？您？我今年76，10几岁就开始了。这个爱好。我们那儿有那个我说嘛，那个75的，就是要滑的话，哎，那个而且是不是还有80的？对，还有80岁的呢。啊，就是实际现在我来啊，我就是来出汗来了。 이번에는 한겨울에 수영복만 입은 할머니들이 등장한다. 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얇은 수영복 한 장만 입고도 눈밭에서 다양한 포즈를 선보인다. 아예 옷을 맞춰 입고 나온 사람들. 살을 내는 추위에도 당당하기만 하다. 姐不冷吗？不感冒还是？舒服，不感冒，身体健康。这种刺激性运动对我们东北方来讲是一个特别喜欢，而且就是说非常刺激性的运动。北方人嘛，为啥也挺喜欢？这身材保持可以，挺好。 하얼빈 겨울 스포츠의 하이라이트, 얼음 다이빙. 아주머니들이 수영장을 돌며 구경하는 이들의 응원에 화답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이빙. 차디찬 얼음 수영장으로 뛰어드는데도 망설임이 없다. 대부분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아주머니들이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든다. 깔끔하게 물로 들어가는 솜씨가 상당하다. 멋지게 다이빙을 끝낸 아주머니.你冷不冷？不冷，不冷，不冷。韩国朋友，这个游了多少年了？这个？我游了，我90年参加冬泳的，啊，那年我28岁。漂亮，帅。哎呀，我俩一起来一个。 하얼빈에 거주하는 러시아 할머니도 힘찬 기합과 함께 물살을 가른다. 니 헐러들아. 그래. 나를 말너. Пошли, пошли. Давай. 이분은 연세가 70이 넘었다는데 5분이 넘도록 나오질 않는다. 冬泳平时需要怎么练习啊？锻炼？추운 날씨에도 주눅 들지 않는 하얼빈 사람들의 노익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하얼빈. 하지만 20세기 초 러시아가 동청 철도를 건설하며 도시가 됐고 그때의 기차가 시내에 전시돼 있다. 아직도 하얼빈 곳곳에는 당시에 지어진 러시아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러시아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다. 1907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러시아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근처에 작은 러시아 식당이 하나 있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 양배추와 비트를 넣고 끓여낸 수프와
쌀과 고기를 섞은 소가 들어간 빵. 항아리 그릇에 담긴 수프까지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옛날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다. 하얼빈에 처음 정착한 러시아 사람들은 철도원들이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귀족들은 대거 하얼빈으로 이주해왔다. 그 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율 브리너도 있다. 율 브리너는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벌가의 손자로 태어났다. 러시아 혁명 후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자 율 브리너가 7살 때 가족들은 하얼빈으로 이주했다. 이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율 브리너는 14살 때 다시 프랑스로 떠나게 된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으로 세계적인 대배우가 된 율 브리너. 영화배우 내털리 우드 역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얼빈으로 거처를 옮겼던 러시아인들은 1950년대까지도 자신들의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갔다.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혁명 이후 다시 미국과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들. 하얼빈은 참으로 많은 사연이 숨어있는 도시였다. 다시 찾은 숭화강 강변에서는 빙설제를 위한 얼음 채취가 한창이다. 한눈에 봐도 꽤 두껍게 얼어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 빙설제 입구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얼음 왕국,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과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길. 단순한 조각이 아닌 실제 건물처럼 견고하게 지어져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진풍경에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 바쁜 사람들. 중국의 대표적 랜드마크 천안문을 닮은 조각도 있다. 사람이 한참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압도적 규모를 뽐내는 얼음 조각들. 눈으로 된 조각들도 그 크기는 물론 섬세함이 대단하다.感受还是比较震撼的，包括这些冰雕都是很高大啊，就是建造的应该也是比较那个困难的，所以我们那边应该不是应该就是确实是看不到，就比较幸运吧，今天还能来看到。 해가 지면 빙설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을 따라가다 보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천안문도 어둠을 밝히며 다채롭게 빛나고 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얼음성을 가득 채운 인파.
어린아이들도 신이 났다. 어둠이 내린 하얼빈의 화려한 밤. 색색의 빛을 머금은 투명한 얼음들이 밤이 돼 그 진가를 발휘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겨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다. 설을 앞두고 사람들은 종을 치며 한 해의 소원을 빈다. 看了就是马上过年了嘛，看冰刀有什么心愿，就去带家人孩子来啊。就希望以后会过越来越好嘛，像这个冰城一样五彩斑斓的生活呢。 추위도 잊은 채 밤까지 이어지는 동심의 세계. 시시각각 변하는 불빛이 이 얼음 왕국의 화려함을 더한다. 다음 날 빙설제만큼이나 유명한 헤이룽장성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았다. 세계 최대의 호랑이 사육시설 동북 호리먼이다. 먹이를 실은 차가 지나가자 일제히 모여드는 호랑이들. 단독 생활을 하는 보통 호랑이와 다르게 이곳의 호랑이들은 무리지어 생활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따로 하고 있단다. 단체로 배를 채운 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호랑이들. 우리 민족에게 오랜 시간 영물로 여겨진 영락 없는 백두산 호랑이다. 평화로움이 얼마나 지속됐을까? 갑자기 호랑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다가 역시 맹수는 맹수다. 咱们也出不去，有危险性了就。再一个我们在这里头作业也不行啊，不可能在这里换轮胎呀。对，我们得开到缓冲区，安全的地方能换。 이곳은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를 돌보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다시 볼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하얼빈을 떠나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모허로 향했다. 소싱 안링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헤이룽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이 접해 있다. 중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모허.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기도 하는 이곳은 시내에서도 그 추위를 실감할 수 있다. 한겨울에 기온이 영하 40~5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만큼 눈이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져 차가 달려도 미끄럽지 않단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공원을 돌며 산책하는 말. 한때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지금은 은퇴했다고 한다. 宝马，我这马大小，你看小，大小不巨。这马能跑多远？
啊？跑多少迈呀？跑这地儿敢跑，这不他慢慢走还出来了，这不像这内蒙草原，你骑着咋搂都行。搂去。对，你这家他不敢，他本身都不敢。待一会儿。 모허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더 가면 헤이룽강이 나온다. 先拉他走吧。等一会儿啊。 중국의 북쪽 끝인 헤이룽강 강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눈썰매를 타야 한다. 드넓은 눈밭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눈썰매가 속도를 낸다. 생각보다 속도감이 대단하다. 한참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만나는 헤이룽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으로 부르는 헤이룽강은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강 위로 경계선이 세워진다. 강 건너편의 러시아 마을은 한적하기만 하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곳을 신주, 즉 중국의 북쪽 끝이라는 의미로 신주 북극이라 부른다. 이곳에 있는 북극초는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국경 마을이다. 북극초는 중국 최북단이면서 중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낮 기온이 무려 영하 28도. 이곳에 오면 반드시 해봐야 하는 체험이 있다.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자 순식간에 얼어붙어 아름다운 눈꽃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이 개썰매를 타고 시내 도로를 지나간다. 그 풍경이 생소하지만 이곳에선 예로부터 개썰매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란다. 我是第一次来，我是从成都来的，然后是第一次出来看雪，然后第一次见这种大狗阿拉斯加，第一次坐狗拉雪橇。快啊，摇起来！哦，快了！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우체국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엽서를 사서 붙이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보내준단다. 한 학생이 공들여 엽서를 쓰고 있다. 上面写的什么，给我们能介绍一下吗？上面写的什么？写了，就是新的一年，希望他四方梦想皆已成，皆能如愿。是写给男朋友的吗？没有，写给闺蜜。 친구에겐 최고의 선물이 될 듯하다. 헤이룽강 강변은 시베리아 타이가 지대가 시작되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자작나무 숲.
설원과 어우러진 하얀 숲을 걸으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곳은 러시아와 중국에 걸친 어원크족의 거주지다. 어원크족은 이곳에서 술록을 키우며 살아간다. 큰 뿔이 인상적인 술록들. 여름에는 털갈이를 하고 겨울에는 털이 촘촘하게 나 영하 수십 도 추위에도 견딜 수 있단다. 야생에서는 접근이 힘들지만 이곳의 술록은 사람들에게 무척 친화적이다. 아이는 루돌프 사슴이라도 만난 듯 신기해한다. 술록이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도 어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산타 동상이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갑자기 문을 열고 진짜 산타가 나타났다. My name's 9 years old. 9 years old. Okay. And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Well, China is kind of big place, so where in China? Jinghua. Ah, Zhejiang province. Yes, great. 가족들의 요청에 친절히 사진도 찍어준다. Hello, how are you? Oh, I'm fine.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Finland. You are from Finland. Yes. It's very interesting. Santa Claus is living in North Manchuria, not in Lapland. Well, this is like holiday cabin for me. Is this real? Yes, it is. Oh, can you show me? 다시 북극촌으로 돌아오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설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붉은 등이 걸렸다. 밤이 되자 추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다. 온도계를 보니 무려 영하 31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급하게 주변 식당을 들렀다. 헤이룽강 강변에 위치한 모허는 어느 식당에 가든 수족관이 있다. 헤이룽강에서 잡아온 생선은 비린내도 전혀 없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었다. 추운 겨울에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도수 60도의 술이다. 就是我们这地方是说腊七腊八冻到下巴，就是到初七八的时候不出门。就是说所谓的我们这里北极村这里就是到冬至那天冷的受不了，几乎都是冬至那天就不出门。 저녁을 먹고 나오니 흥겨운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따라 얼음 터널을 통과했는데 캠프파이어가 열리고 있었다. 구령을 따라 부지런히 춤을 추는 사람들. 영하 30도 강추위 속에서의 댄스 파티가 열렸다. 有很大的不一样吧，然后结冰了，啪啦啪啦打都是冰，然后手脚疼，特别疼。有多冷？有多冷？世界上最冷的世界了。 제대로 된 추위를 느껴보기 위해 남부 지역에서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기도 한단다.
캠프파이어는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다. 날이 밝고 북극촌 인근 마을인 북홍촌을 찾았다. 북극촌보다 더 작은 시골 마을인 이곳은 겨울에는 바닥이 얼어붙어 썰매 마차가 다닌다. 모든 것이 하얗게 얼어붙는 추위. 장작을 패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 준비해야 하는 장작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할아버지는 여름엔 해룡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단다. 장작 패기를 끝낸 할아버지가 말에게 빨간색 띠를 매준다. 这是过年了吧？过年喜庆呗。这玩意算了，恐怖。 집안에서 할머니는 설 음식으로 쓸 싱싱한 잉어를 준비하고 있다. 正好多好啊！ 这边那个过年必须得吃鱼吗？啊，对，必须得吃鱼。吃鱼吃鸡。설 음식에서 잉어가 용이라면 밝은 봉황을 의미한단다. 가족이 함께 모여 설을 쇠기 위해 채비를 하는 부부. 준비한 닭과 잉어를 들고 같은 마을에 사는 큰아들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두 손 무겁게 찾은 아들의 집에서도 설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큼직한 잉어가 참 싱싱해 보인다. 가족들은 설에 문에 붙이는 출련을 준비한다. 추운 날씨에도 잘 붙어 있도록 꼼꼼히 풀칠을 마무리한다. 새해 소망과 복을 기원하며 출련을 정성스레 벽에 붙인다. 문 앞에 붙이는 복자는 지역에 따라 거꾸로 붙이기도 한다는데 거꾸로라는 중국어의 뜻과 오다라는 뜻의 발음이 같아 복이 오길 바라는 의미라고 한다. 북쪽의 설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다가올 봄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 사람들의 설 음식은 전날 밤에 차려진다. 우리나라의 떡국과 비슷하게 이곳에서는 만두를 먹는다. 고기를 듬뿍 넣은 만두지만 아들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신 만두가 더 기억에 남는단다. 세월이 흘러 온 가족이 함께 빚어낸 만두다. 其实说句心里话，它没有这么香。那时候就是老白菜馅儿，完了里边放点肉，吃着也香。你别吃着香。那时候穷呀。那时候那年味儿，你现在找不到了。 만두가 만들어지는 동안 빨간 띠를 두른 개는 탁자 아래에서 얌전히 기다린다. 만두가 완성되면 장작불을 떼고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한다. 미리 우려낸 육수에 잉어를 넣는다.
잉어찜에는 돼지 비계도 썰어 넣는다. 비계와 각종 향신료를 넣고 장작불로 한참을 끓여내면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잉어찜 완성이다.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본격적인 설 만찬이 시작된다. 한상 가득 차려진 설맞이 음식들. 만두를 제외한 음식은 모두 12가지로 짝수를 맞춰 가짓수를 준비한단다. 육해공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가 모인 저녁이다. 老人家，干一杯，祝愿你们永远幸福快乐，万寿无疆。啊，来，一起干一杯，都一起干一杯，来，哎，好，来，过年嘛，高兴，开心百丽台，大家乐开怀，来，咱喝，哎，高兴吗？干，整，就这样，东北人就这样，豪爽，就这么好。 무사히 지나간 올 한 해에 감사하는 가족들.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본다. 바깥에서는 폭죽 터뜨리기가 한창이다. 귀신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는 설 풍습이다. 악귀를 놀라게 해야 하는데 동네 개가 더 놀란 모양이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폭죽 터뜨리기. 불꽃은 밤새도록 하늘을 수놓았다. 다음 날 해이룽강에 새해 아침이 밝았다. 아침부터 북극촌에서는 춤 공연이 한창이다. 양거는 모내기 춤을 뜻하는데 다가오는 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란다. 동북지방의 양거춤에는 담뱃대를 든 여인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그때 어디선가 동자가 등장한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자가 담뱃대를 든 여인과 춤을 추며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한다. 어젯밤 설 만찬을 함께했던 집을 다시 찾았다. 아들이 아침부터 부모님의 집으로 향한다. 남동생은 먼 타지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살필 사람은 큰아들뿐이다. 살림살이를 확인한 후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가 계시는 안방.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날로 연로해지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이란다. 过年好啊！祝你俩来年身体健健康康的。啊，你是大人身体健康，这是儿女的心愿。对，是吧？对，只要咱们没病没灾的就行，钱得不少的倒是次要。 새해 인사를 마치고 아들은 아버지가 키우는 말에게 줄 건초를 준비한다.
18이란 어린 나이에 이 추운 곳으로 시집을 와 온갖 고생을 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금세 가슴이 먹먹해진단다. 15、16的时候，这块零下50度正常。上山还得上山伐木，就是冬天上山伐木，家里没有井，出去挑水什么的，肯定的，大家肯定受了不少苦。像我父母的吃3两什么的都赶上了。对。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지만 굴뚝에서만큼은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곳.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이들이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허를 떠나 다시 하얼빈 시내에 도착했다. 밤에 보는 중앙대관은 첫날 방문했던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 있으니 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다. 걷다 보니 예쁜 인형이 전시된 기념품 상점이 눈에 띄었다. 가게 안에는 주로 러시아 기념품이 가득했다. 호두까기 인형부터 마트로시카 인형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마오쩌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트로시카 인형의 인기 모델이란다. 다음 날 자오린 공원을 찾았다. 설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여기에도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있다. 역시 하얼빈은 아이들에게 겨울놀이의 천국인 것 같다. 그런데 공원 한쪽에 있는 비석이 눈에 띈다. 안중근 의사의 친필이 새겨진 비석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 2014년에 개관한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순국 과정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기차 플랫폼 안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자리가 삼각형으로 표시돼 있다. 연해주에서 하얼빈으로 온 안중근 의사는 의거 전날 기차가 서는 시각과 위치를 유심히 관찰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에 열차가 도착하고 마침내 열차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다. 그를 환영하는 군악 소리가 들리자 안중근 의사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토를 저격했고 대한 만세를 외친 후 체포됐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因为他是虽然是韩国人，但是在中国为了刺杀日本人，他是献出自己的生命，应该尊重中国人民，应该尊重他。 현장에서 바로 헌병대에게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일본 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취조를 받았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지 23년 후
또 한 명의 독립지사가 이곳에 끌려왔다. 제2의 안중근이라 불리는 남자현 의사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이 의병으로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3년 남자현 의사는 관동군 사령관이자 만주국 대사인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하려다 거사 이틀 전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 일본 영사관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6개월간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했던 남자현 의사. 결국 남자현 의사는 그 악독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순국 후 남자현 의사가 안장된 하얼빈의 러시아 묘역. 그 무덤이 있던 곳을 찾았다.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며 묘지는 공원으로 바뀌었고 옛날부터 남아있던 러시아 정교회 교회만이 묘지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남자현 의사의 유해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눈밭에 꽃을 두고 공원을 나섰다.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에서 마주한 거대한 얼음 왕국. 이 추운 곳에서 마주한 따뜻한 설 이야기와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새기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한다.